안녕하세요. 이종택북TV입니다. 지성인이라면 주역의 기초 원리는 알아야 된다. 이종택북TV는요, 고르고 고른 책을 엑스만 뽑아서 재밌게 전해드린 채널입니다. 오늘 함께할 책은 마흔에 혼자 읽는 주역 인문학 책입니다. 초훈 김성호 주역학자가 지었고요. 2023년 출간된 책입니다. 주역은 만물의 뜻을 알고자 하는 학문이라고 합니다. 주역은 가장 오래된 동양 고전이자 가장 난해한 글로 알려져 있죠. 지성이들은 주역의 기초는 알아야 된다. 그 원리를 알아보겠습니다. 주역에는 우주 대자연의 섭리가 모두 망라되어 있다고 합니다. 까불지 말고 조심하고 겸손하라. 이 말은 주역의 일관된 메시지래요. 주역이 아니면 인생의 넓은 섭리를 다 이해할 수 없다고 합니다. 공자도 가죽끈이 3번 끊어질 정도로 죽을 때까지 주역 공부를 했대요. 인문학 최고봉이라는 주역의 실체. 원리는 단순해야만 그 구실을 제대로 하죠. 복잡한 것은 원리가 없거나 아직 발견 못했다는 것입니다. 만물의 원리를 아는 것은 최고의 지혜입니다. 원소기호 같이 이런 궤로 만물을 단순하게 정리하고 해석해내는 것이 주역입니다. 주역을 공부하는 이유는 만물의 뜻을 알고자 함이라고 이야기했죠. 여러분 던진 주사위는 점점 모든 수가 평균에 가깝게 되는 것이 대수의 법칙입니다. 하나의 사물이 있으면 그 반대도 반드시 존재하죠. 이런 원리로 주역은 문제를 풀어갑니다. 고양이는 개나 닭보다 호랑이를 더 닮았죠. 자연계의 동식물 연구는요, 우선 서로 닮은들끼리 분류하는 작업을 먼저 합니다. 처음에는 분류하고 그 다음은 특성을 파악하면 완전히 해석된다. 주역이 만물의 뜻을 밝히는 방법도 이와 같다. 인간은 비슷한 것을 간파하는 천부적인 능력이 있습니다. 이 때문에 수십 년이 지난 동창생의 얼굴도 쉽게 알아보죠. 호랑이를 처음 보면 큰 고양이 같구나 라고 느낄 겁니다. 이는 비슷한 맥락을 찾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에는 비슷한 맥락을 이용해 매우 다양한 범주로 체계를 만들죠. 모든 날짜는 7개의 요일의 범주 안에 다 들어가죠. 월화수목금토일. 두 번째, 가정은 부모, 자식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세 번째, 국가는요, 영토, 국민, 주권, 정부로 되어 있죠. 네 번째, 모든 물질은 기체, 액체, 고체, 범주로 나눕니다. 다섯 번째, 계절은 봄, 여름, 가을, 겨울로 구분할 수 있죠. 범주란 만물을 망라하는 체계로 이것은 주역의 방식입니다. 물질의 성분을 기호로 표현해 화학이란 학문이 생겼습니다. H2O는 물이죠. 수소 2개, 산소 1개라는 뜻입니다. 주역은 이러한 화학 기호와 비슷한 기호 표현법을 5000년 전부터 사용했습니다. 주역이 문자가 아닌 괴나 효라는 상징 기호를 사용한 이유는요, 5000년 전에 문자가 없던 시절 끈을 묶어서 의사 표현한 기호가 문자의 역할이다. 마치 이집트 상형 문자와 비슷하죠. 태극에서 양이, 음양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양의에서 사상이 나왔습니다. 사상에서 8개가 나왔고 8개가 모여 64개가 되었다. 주역을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벌써 머리가 아프죠. 음양, 사상, 8개, 64개. 예. 사상은 우선 한의학에서 체질 분리죠. 태양, 소양, 태음, 소음 이런 식으로. 자, 주역이 가장 중요하게 이기는 것은 음양의 균형입니다. 이것은 인간이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알려줍니다. 현대에도 주역은 수많은 갈등을 해결하는 방법을 제공합니다. 컴퓨터형 이진법은 주역의 맥락과 비슷합니다. 주역에서 나왔다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주역은 음과 양 두 가지 기호 체계로 되어 있죠. 컴퓨터는 물론 인체 내 신경막 등도 모두 이진법 체계를 사용한답니다. 음양의 두 가지 기호로 정밀하게 체계화된 것이 주역이죠. 괴상에 시간 흐름을 담아 미래 예측을 실현했다. 천동설에서 지동설처럼 인류는 세월이 지나면 오류가 늘 발견해 밝혀지죠. 하지만 주역은 5000년 전이나 지난 고대 학문인데도 과학 수준이라 변한 게 없습니다. 단순해도 그 깊이는 현대 문명이 흉내조차 못하는 학문입니다.
8개의 구절을 볼까요? 모두 8개로 각각 3층으로 이루고 있습니다. 세상의 사물은 3가지 조건만 있으면 뜻이 형성된다는 뜻이에요. 주역의 8개로 온 세상을 해석해내고 밝혀내지 못할 것이 없다고 합니다. 뒷부분에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8개는 양과 음의 기호가 삼획으로 구성되어 있죠. 평면에서는 삼각형이 최초에 만들어진 도형이고 다리가 최소한 3개를 해야 땅에 설 수 있죠. 우리가 사는 공간도 3차원이죠. 이 삼획의 의미입니다. 8개의 기본값. 근, 하늘 같은 어떤 것인 뜻인데 동쪽, 봄, 태극기 포함되죠. 곤, 땅 같은 어떤 것. 서쪽, 여름, 태극기에 포함되죠. 세 번째, 감, 물 같은 어떤 것인데 북쪽, 겨울, 태극기 포함되고 리, 불 같은 어떤 것이라 해석되는데요. 남쪽, 가을, 태극기입니다. 다섯 번째, 손, 바람 같은 어떤 것. 여섯 번째, 진, 우레 같은 어떤 것. 일곱 번째, 태, 연못같이 어떤 것. 8, 간, 산 같은 어떤 것인데 하늘, 땅, 물, 불, 바람, 우레, 연못의 성질을 이런 식으로 기호로 표현해서 모든 사물을 해석해내는데요. 다소 어렵지만 진도가 나가보면 조금 편하게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첫째, 8개를 설명하겠습니다. 첫 번째, 태, 연못 같은 어떤 것이라는 뜻인데요. 누구나 조금씩 들떠서 살아간다. 그러나 들뜸이 심하면은 병과 운이 나빠지죠. 침착, 평정은 오래 수련을 통해 얻어지는 위대한 덕목인데 고양이, 호랑이를 관찰해보면 언제나 태평하고 침착합니다. 이러한 성질, 이러한 성향을 주역의 기호, 태로 표시합니다. 태에 담겨 있다는 의미를 통해 인간 됨됨이를 논한다. 단정, 편정, 침착한 성질을 태로 분류하는데요. 세상을 이런 방식으로 쉽게 사물의 핵심에 다가설 수 있도록 해준다. 이것이 주역의 가장 기본적인 힘이다. 두 번째 8개, 손인데요. 손, 바람 같은 어떤 그런 뜻입니다. 주역에서는 모든 새와 바람을 손으로 분류하는데요. 냇물, 길, 문, 물에 흐르는 특징, 새와 바람을 닮았다고 얘기합니다. 탁 트인 벌판이나 새롭고 시원한 것도 태로 분류한데요. 우리는 꿈이든 현실이든 징조와 결부시키는 경향이 있습니다. 징조란 과학적이지 않지만 그냥 지나칠 일도 아니다. 옛 사람들은 일기예보를요 여러가지 징조, 정보로 판단했죠. 아침에 설설을 들으면 행운이 온다 여기는 것도 징조입니다. 세 번째 8개 설명인데 간, 산 같은 어떤 우산과 방패처럼 무엇을 막는다는 뜻으로 분류합니다. 물건 그 자체보다는 어떤 뜻으로 쓰이느냐에 따라 개성이 달라진다. 삼국지 관이처럼 의리가 굳건한 사람을 간으로 분류한답니다. 8개 중에 진, 우레 같은 어떤 것. 젓가락은 손에 해당되고 흉기로 쓰면 진에 해당됩니다. 양발은 손에 해당되고 신발은 진에 해당됩니다. 우렁차고 육중하고 강직한 것. 이것이 진이다. 독수리, 용, 탱크, 우레 같으면 진이라고 합니다. 감, 다섯 번째, 물 같은 어떤 것, 북쪽, 겨울을 의미하는데요. 와글거리는 것은 모두 감이다. 모양이 아니라 글쎄 쓰이는 것에 따라 다르다. 어두운 심정, 근심, 구름, 혼돈도 감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그냥 외우면 됩니다. 고독도 감에 해당된다. 마음이 특별히 향하는 데 없이 방황하는 것이 고독이기 때문인데요. 미지의 세계, 험난하고 답답할 때, 또 무섭고 지칠 때도 감이다. 잠이 들고 휴식하는 것도 감이라고 합니다. 8개 여섯 번째, 리, 불같은 어떤 것, 남쪽, 가을 뜻하는데요. 빛과 질서는 리로 표시한다. 빛이 등장함으로 우주는 평화로운 곳으로 바뀌었기 평화는 리에 해당된다. 혼돈, 어린 나이 같은 상태를 감이지만 질서, 어른 같은 상태를 리라고 합니다. 나머지 근하고 곤이 있는데 따로 떼고 공부할 필요가 없다. 태, 손,
간, 진, 감, 니를 알아보았습니다. 6가지, 지금까지. 이 6가지가 8분의 6이 아니라 99%다. 모든 사물은 이 6가지 계상으로 표현할 수 있다. 근과 고는 하늘과 땅, 시간과 공간이라고 합니다. 괴상 8개 외에는 세상에 존재하지 않고 존재할 수 없다고 합니다. 주역이란 다름 아닌 괴상의 섭리를 말하고 괴상의 범주를 찾는 것입니다. 괴상이 주역이고 주역이 괴상이다. 괴상 8개는 단어고 괴상을 상하 중첩된 대상계 64개, 이거는 문장이라고 합니다. 주역을 알고 나면 세상이 이보다 쉬운 것이 없다고 합니다. 단순한 기호, 괴상이죠. 어려운 세상의 이치를 알고자 하는 것이 주역의 목표입니다. 그 괴상으로 주역은 세상을 깨닫는 가장 쉬운 수단이다. 주역은 공연히 어려워할 필요가 없다. 주역은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가? 그리스 신화 500년, 600년마다 스스로 불에 타 죽고 다시 사는 사가 새가 피닉스라고 합니다. 이 피닉스처럼 불멸의 존재가 하늘의 속성이고 근이라는 괴상으로 표현합니다. 인간 본연은 생명이 가득 차 있는데 외부 환경과 현상으로 연연하는 것이다. 영웅은 하늘의 기운을 끊임없이 받고 만들면서 살고 소인배는 스스로 하늘의 기운을 깎아가면서 산다. 끊임없이 생명을 일으키려는 자세가 인생 최고의 모습이다. 생명력이 넘치는 사람은 반드시 크게 성취한다. 한 인간이 하늘의 기운을 본받으면 못할 것이 없고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는 말 그 이치와 같습니다. 하늘은 주역의 계상으로 근으로 표시합니다. 하늘에 빌라는 게 아니라 스스로 하늘의 기운을 받아내라는 뜻이에요. 하늘의 기운과 항상 일치해 흔들림 없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 맹자의 부동심입니다. 하늘의 기운이란 어릴 때 천진난만하고 의욕이 넘치는 모습이다. 늙음이란 영혼 속에 내재된 하늘의 기운이 약해지는 것입니다. 본래 갖고 있는 무한의 힘을 항상 확인하면서 살아야 된다. 주역의 제1덕목이라고 합니다. 너 자신을 알라. 이 말은요, 찌든 인생에 연연하지 말고 하늘로부터 받은 기운을 알아라는 뜻이다. 급하다면 우울하다면 하늘의 기운이 새어나간 것이다. 기도, 명상, 수도가 바로 하늘의 기운을 확인하는 과정이다. 주역으로 세상을 보는 지혜, 현재란 미래와 과거가 만나는 순간을 뜻하는데요. 시간의 흐름을 주역의 원리로 살펴보면 미래가 현재를 향해 오고 있는 것도 같다. 현재의 모든 것은 과거로부터 온 것이고 다시 미래에서 온 것들로 교체된다. 영원히 반복되는 것이 시간에 흐른다고 표현하죠. 시간은 양이고 공화는 음인데요. 양은 음으로 오는 성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 미래가 공간, 현재로 향할 수 있다고 주역은 해석합니다. 우리가 미래로 가고 미래는 우리를 향해 온다고 해석합니다. 시간의 가장 중요한 소성인 미래로만 가는 이유를 현대과학은 못 풀지만 주역은 풀지요. 대성괴를 이해하면 만물에 통달할 수 있다. 대성괴는 8개가 상하 중첩된 64개가 있는데요. 8개가 단어라면 대성괴가 문장이라고 아까 설명했죠. 천지비계와 지천태계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 계가 주역의 대표 사상이라고 합니다. 가장 안 좋은 괴가 천지비계인데요. 이거는 하늘, 근이 위에 있고 곤 땅이 아래에 있습니다. 이 괴는 변화에 필요성이 없이 오히려 불길하고 불안정하다는 것이다. 변화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두 번째, 가장 좋은 괴가 지천태괴인데요. 땅이 위에 있고 하늘이 아래에 있습니다. 거꾸로 있죠. 위아래가 뒤집혀서 불안하나 변화하려고 꿈틀거려서 길하다고 표현합니다. 길하다고. 우리가 요즘 매스컴에 많이 나오는 화천대유. 하늘 위에 태양이다. 위대합니다. 아래 괴는 하늘이고 위에 괴는 태양으로 시간이 변화가 됩니다. 하늘 위에 불이 놓여있는 형상이 바로 주역의 화천대유괴의 모습인데요. 그래서 화천대유는 주역의 최고의 괴라고 한다.
지택림이라는 기회가 있는데요. 깊은 바다는 뜻인데 아래의 기회, 태는 연못이고 위의 기회, 고는 땅입니다. 연못이 땅 아래에 자리 잡아서 깊다. 잡다한 사물이 하나의 틀 속에 들어가 안정을 취하는 모습이라고 해석합니다. 법의 정의처럼 제법대로 행동을 잡아두는 것이 법이 바로 그런 표현이다. 작은 것을 보고 큰 것을 깨닫는 학문이 주역인데요. 첫째, 개미들은 비가 올 것을 미리 알고 피신하는데요. 둘째, 배에 사는 쥐는 그 배가 침몰할 것을 미리 알고 배에서 내린답니다. 세 번째, 박정희 대통령도 죽는 날 목소리가 이상했대요. 네 번째, 제갈공명은 주역을 전쟁에 활용했는데요. 공자는 주역을 통해 우주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깨달았습니다. 이렇게 주역은 다양하게 쓰이고 점이나 미신과 다르다. 주역에서는 징조로 미래를 예측하는 것을 중요하게 다룹니다. 살면서 어떤 일이 생겼을 때 그게 징조인 경우가 많습니다. 한 조각으로 전체를 알 수 있는 것을 수학에서는 프랙탈 개념이라고 하는데요. 징조는 프랙탈 현상 그 자체입니다. 드물게 발생하는 일이 생기면 징조일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집안에 있는 나뭇가지가 뚝 부러지면 누군가가 시집간대요. 손잡이가 뚝 떨어지면 하는 일이 방해가 생길 수 있으니 조심하라는 의미예요. 어딘가에 부딪히면 자중하면서 준비를 튼튼히 하라. 일이 생겨 여행 일정이 자꾸 늦어지면 여행 중에 순탄치 못한 일이 생길 수 있다고 암시합니다. 밥상이 엎여지면요. 관제수, 조심하고 애인, 친구가 떠날 수 있다. 관제수는 관과 관련한 송사나 소송 이런 문제입니다. 여섯 번째, 무엇을 잃어버리면 뭔가 잘못했다는 것이니 회개에 반성하는 자세를 가져라. 분실하면은 징조란 커다란 사물의 한 부분이기 때문에 미래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미래를 아는 방법 세 가지인데요. 첫째, 점입니다. 징조와 달리 일부러 미래를 알기 위해서 계시를 받는 행위예요. 두 번째, 징조, 미래 일부분을 미리 아는 것으로 생존 능력을 극대화시킵니다. 그 다음 주역입니다. 괴상을 응용해 미래를 추정합니다. 현재에서 그냥 미래로 가는 게 아니라 미래가 불러들인다는 개념을 잊지 마세요. 주역은 어떤 식으로 공부해야 하는가? 제일 먼저 64개의 대상괴의 이름을 외우고 그 이름의 뜻과 붙은 이유를 알아보자. 괴상의 이름은 공자 탄생 수천 년 전에 붙여졌대요. 괴상의 이름과 뜻을 알고 나면 주역 공부가 시작된다고 합니다. 괴상의 질서. 순환은 사물이 존재하는 최선의 수단이고 또한 사물을 존재하게 합니다. 혼돈은 순환이 상실한 현상계를 뜻한다. 주역은 세상에 존재하는 수많은 순환을 체계적으로 다룹니다. 마흔에 혼자 읽는 주역 인문학 결론입니다. 우리는 하늘로부터 태어나 주어진 숙명대로 살아가죠. 인생이란 하늘이 만들어낸 세계에 참여하는 행위일 뿐이다. 우리는 하늘의 섭리와 함께 살아야 한다. 주역으로 세상의 이치와 하늘의 섭리를 깨달을 수 있으면 미래가 두렵지 않을 것입니다. 주역은 변화의 책으로 영어로 The Book of Change입니다. 지금까지 지성인이라면 주역의 기초 정도는 알아야 된다 주제로 말씀드렸습니다. 이 정도만 알아도요. 이제 신문이나 책에 나오는 주역 이야기에 대해서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고 이해가 시작됩니다. 결국 공부가 시작되죠. 우선 8개, 64개 그냥 처음에는 외우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